자, 미술 감상 비평. 이번 시간에는 미술과 테크놀로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술과 테크놀로지 두 번째 시간 소주제로 테크놀로지 아트,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미술, 이런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의 미술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최첨단 과학기술은 전기, 전자, 영상 분야를 활용하는 새로운 조형세계를 열었습니다. 테크놀로지 아트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을 폭넓게 부르는 말인데요. 디지털 아트라고도 하지만 이 디지털 아트란 작품의 제작 혹은 전시 과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미술, 뉴 미디어 아트의 하위 개념이며 유사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는 컴퓨터 아트, 멀티미디어 아트 등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분류하면 평면 그래픽, 3차원 그래픽, 영상, 애니메이션, 설치 작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면 그래픽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마우스, 태블릿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기존 이미지를 스캐닝하고 합성하여 새로운 평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3차원 그래픽은 벡터 기반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차원의 가상 공간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영상 작업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편집하고 재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설치 작업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현실이나 영상, 사운드 등을 가지고 전시 공간을 구성하여 관람자를 몰입케 하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사운드 아트, 게임 아트, 인터넷 아트 등이 디지털 아트에 포함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1970년대부터 몇몇 미술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동시대 미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미술가들의 작업이 컴퓨터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식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술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내적인 리얼리티를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 경험이 이미 일반적으로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람이나 모터를 이용하는 키네틱 아트, 최우람이 제작한 오페르투스 루눌라움 브라,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플라스틱, 모션 컴퓨터 시스템, BLDC 모터, 브리시리스 모터라고 합니다. 과학 문명이 탄생시킨 가상의 기계 애벌레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광판을 사용하는 라이트 아트입니다. 터렐, 미국 작가입니다.
벽에 조명을 설치하고 직사각형의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관람자를 압도합니다. 신성하고도 오묘한 그 느낌을 관람객에게 전달합니다. 라이트 아트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빛을 주된 조형 매초로 사용하는 미술 경향의 명칭으로 고립된 예술 작품을 넘어서고자 종종 공감각적인 표현과 그것의 관련하에 환경미술과 설치미술에서 사용됩니다. 오랜 옛날부터 빛은 예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건축에서 미학적, 종교적 효과를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건축물에 스테인 글라스를 둘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인공 조명을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으나 라이트 아트라는 용어가 중요한 미술 경향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예술가들이 형광 조명, 네온, 레이저와 홀로그래피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입니다. 세 번째,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을 표현 매초로 삼는 미디어 아트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오페이, 중국 작가입니다. 디지털 멀티프린트로 3D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를 플랫폼으로 삼고 가상 공간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작가의 설정에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급속히 성장하는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반영하였다고 하네요. 프랑코라는 작가의 연결된 기억이라는 작품입니다. 2010년 바르셀로나 루프 페스티벌 전시 장면입니다. 관객들이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면 머리 모양을 한 투명한 조각이 미리 저장된 데이터를 끌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관객들은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러한 테크놀로지 아트는 가상현실과 강력한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그저 바라보는 방식의 감상을 넘어 관람자와 작품 사이에 소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예술의 한 형태로 관객과 소통하는 상호작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객은 수동적인 감상자에서 벗어나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이자 작품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주도자로 자리합니다. 이러한 미술을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 독일 유학 당시 동양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로 불렸던 백남주는 붓 대신 비디오와 텔레비전을 예술의 표현 매초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전자회화를 실험했습니다. 당시 그는 플럭서스 예술가들과 함께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음악을 작곡,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 걸쳐 텔레비전의 출현은 새로운 시각의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일방적인 메시지의 수신체가 아니라 새로운 미술 재료로 보았고 인간 삶의 근원 요소인 시간성을 담은 비디오 아트를 창시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텔레비전 모니터로 제작된 개천절을 상징하는
세대의 TV 수상기들을 송신탑의 모양으로 쌓아 올린 작품입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1채널 비디오이고요. 컬러, 사운드가 포함된 60분짜리 1984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1984년 1월 1일 전 세계의 시청자 2,500만 명은 백남준이 진두지휘한 위성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당대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미국 뉴욕 스튜디오와 프랑스 파리 폼피두 센터를 위성으로 중계했던 이 쇼는 조지 오웰 소설 1984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예견되었던 미디어의 현재를 돌아보는 한편 첨단 미디어 기술이 평화롭고 소통하는 미래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담아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작가들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룬 것과 달리 텔레비전을 매체로 하여 조각이나 퍼포먼스에 치중했으며 특히 첼리스트 무어만과 함께 음악 퍼포먼스 비디오를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매체로 이용하는 미술입니다. 비디오 아트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갤러리나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방식, 테이프나 디스크로 배포되는 방식, 설치나 조각 작업 안에서 영상과 음향 요소로 존재하는 방식, 비디오를 통해 재현되는 퍼포먼스 방식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케이블, 지상파, 위성전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영상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비디오 아트는 세부적으로 영화와 같이 내러티브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이 요구되는 방식과 회화와 같이 전시 공간을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멈춰서 서서 짧게 감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1960년대 이전 비디오 영상물 제작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의 비디오 아트는 주로 텔레비전 수상기 자체를 재료로 삼거나 방송 화면에 여러가지 변형을 가하여 우연히 효과를 얻어내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볼프 보스텔은 입체 콜라주 작품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포함시켰고 같은 시기에 백남준은 자석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화면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 발생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간주됩니다. 백남준은 서울 출생으로 홍콩을 거쳐 일본 도쿄 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56년 독일 유학을 떠났고 1958년 존 케이지를 만나 1년의 전위 음악을 발표하면서 독일 미술계의 아방가르드 작가로 떠올랐습니다. 1962년부터 플럭서스 그룹의 이 플럭서스 그룹이란 뜻은 변화, 움직임, 흐름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가담하였고 1963년에 10세대의 TV 모니터로 열렸던 첫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최초의 비디오 아트로 여겨집니다.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해서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최초의 비디오 영상 아트를 발표한 이래 조각, 설치, 퍼포먼스, 위성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작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1996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10여 년간 투병하다가 별세를 하였는데요. 2008년 경기도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